안녕하세요. 농구대학교 일반대학원 ODS 전공 원종남입니다. 저의 연구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논문은 LSTM-based Weight-Gain for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입니다. 저희 논문을 구현하고 그 중에 한 개를 개정하여 모델을 제안합니다. 먼저 이 논문을 구현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논문에 제시된 모델입니다. 모델은 매우 복잡해 보여서 간단한 모델 그림을 그렸습니다. 구현하기 전에는 일단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야후 데이터셋, 두 번째 데이터는 KPI 데이터셋. 이 두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논문에 나온 것과 동일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KPI 데이터를 예시로 사용하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패키지를 불러오고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위에 설명한 대로 데이터의 총 10,000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간격으로 하나씩 추출하여 5,000개의 데이터를 얻습니다. 데이터 보면 인덱스는 불연소적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로 value와 label 사용해서 그 다음으로 인덱스를 업데이트하고 KPI ID열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덱스 업데이트되고 KPI ID열을 제거합니다. 여기 만약에 false로 설정하면 원래의 인덱스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inplace는 true로 설정하면 현재의 데이터 프레임에 직접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논문에서와 같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의 크기를 설정하고 시계열 데이터를 파란색 선으로 그립니다. 다음에 이상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상 구간 내 시작점을 기록하는 병수 start underbar index를 설정하며 처음에는 none으로 설정하여 이상 구간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이 코드는 시계열을 순서하면 이상 구간을 차고 마킹합니다. 이상 구간 내 시작점을 발견하면 start index를 설정하고 이상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해당 구간을 빨간색 선으로 그립니다. 시계열의 마지막 데이터 포인트가 이상일 경우 이 포인트가 하나의 이상 구간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구간도 빨간색 선으로 그립니다. 그림의 제목, X축, Y축, 레이블을 추가하고 전체 그림을 그립니다. 다음에 anomaly rate 계산합니다. 논문에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데이터 정처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먼저 min-max 스케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교화하고 value 값을 0부터 1 사이로 스케일링합니다. 다음에 시간에 따라 데이터셋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부분은 train 데이터, 뒷부분은 text 데이터. 저희 훈련할 때 정상 데이터를 학습하고 싶어서 train 데이터 중에 이상치를 제거합니다. 우리 실제로 모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value 값, 즉 x. 그래서 value 2열 추출하여 train test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함수를 정의하고 train과 test를 window size 10, step size 3으로 처리하고 subsequence로 나눕니다. 이 코드는 tree와 test에 10 변화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LSTM을 포함하므로 데이터의 모양은 LSTM 입력을 일치시키기 위해 3차원이어야 합니다. 이때는 데이터 정처리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모델을 정의해야 합니다. 3부분이 있습니다. Way encoder, generator, discriminator. 먼저 Way encoder 정의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결과의 재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build encoder 함수는 Way의 encoder 부분의 구조를 정의합니다.
웨이에서 인코더의 주요 작업은 입력 데이터에서 확률 분포의 몇 개 변수를 학습하고 이 분포에서 샘플링하여 첨제 변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 코드를 통해 구현합니다. 먼저 timesteps와 input underDem에 의해 결정된 형태로 input 레이어를 정의합니다. 이 두 소화기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설정함으로써 모델 훈련 중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여기는 LSTM 레이어를 정의합니다. 다음에 첨제 공간 내 뮤, 럭시그마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샘플링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뮤, 럭시그마, noise를 사용하여 첨제 변수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람다 레이어를 사용하여 샘플링 함수를 모델에 통합합니다. 모든 부분을 결합하여 인코더 모델을 구축합니다. 모델의 인풋은 시계열 데이터이며 아웃풋은 첨제적 공간 내 뮤, 럭시그마, 샘플링 함수에 의해 얻은 첨제 변수지가 포함됩니다. 다음에는 generator를 정의합니다. generator는 먼저 input 레이어를 통해 첨제 벡터를 받습니다. 이 벡터들은 인코더 부분에서 생성됩니다. LSTM의 입력 요구에 맞추기 위해 이 첨제 벡터들은 여러 번 반복되어 3차원 인풋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LSTM 레이어 인풋을 처리하고 최종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아웃풋 레이어는 sigmoid 함수를 사용하여 모든 출력 값이 0과 1 사이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모든 부분을 결합하여 generator 모델을 구축합니다. 다음으로 discriminator를 정의합니다. discriminator의 인풋은 인코더의 인풋과 똑같습니다. 아웃풋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sigmoid 함수를 통해 출력을 0과 1 사이로 압축합니다. 다른 하나는 LSTM 레이어의 아웃풋입니다. 이 아웃풋은 뒤에 loss function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다음에 loss function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웨이 인코더의 loss 정의하겠습니다. 인코더의 손실은 두 가지 손실로 구성됩니다. KL divergence는 인코더의 사후 분포와 사정 분포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수식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붙여야 합니다. KL divergence loss 이렇게 수식처럼 정의합니다. 재구성 손실은 생성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discriminator LSTM의 아웃풋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이론적으로 재구성 손실은 log likelihood로 계산되지만 실제로 보통 재구성 손실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으로 MSE가 사용됩니다. 인코더의 손실은 KL divergence과 재구성 손실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generator의 손실은 대항 손실과 재구성 손실로 구성됩니다. 재구성 손실은 아까 정리했고요. discriminator output 이것은 generator가 생성한 데이터가 discriminator에 들어가고 얻은 출력입니다. discriminator가 생성된 데이터가 진짜라고 생각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generator는 이 출력이 1에 가깝기를 바랍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붙여야 합니다. discriminator의 손실은 이렇게 정의하고요. 이 공식을 보면 코드를 짜면 됩니다. 지금부터 모델을 활용하겠습니다. 활용에는 순방향 전파, 손실 계산, 그리고 역방향 전파 가중치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아담 최소화기를 사용하여 모델 최소화를 수행합니다. 이 부분은 순방향 전파입니다. 인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첨제 벡터지로 변환합니다. generator는 Z를 기반으로 재구성 데이터 1을 생성하고 정규 분포에서 랜덤하게 선택된 Z로 재구성 데이터 2 생성합니다. discriminator는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를 구별합니다. 다음에 손실 계산합니다. 다음에 역방향 전파입니다. 각 모델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아담 최소화기를 사용하여 모델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에 각 애플께서 훈련 데이터 엑스트림을 배치별로 처리하고 트윈 스텝 통해 순방향 전파, 역방향 전파를 수행하고
순실을 계산했습니다. 여기는 인코더와 제너레이터를 연결하여 웨이 제너레이터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생성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직접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여기에 구축됩니다. 이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최종 출력을 직접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Anomaly detection을 위해 우리는 anomaly score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공식에 따라 anomaly score 함수를 정의합니다. 데이터는 슬라이딩 윈도우 처리로 인해 각 데이터 포인트가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포인트의 anomaly score가 여러 번 계산되었습니다. 정확한 anomaly score를 얻기 위해서는 average anomaly score를 계산해야 합니다. subsequence의 anomaly score를 해당 시점에 누적하고 점수를 누적합니다. 그 시점의 subsequence로 더핑 홀수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average anomaly score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여 테스트 데이터의 average anomaly score를 구합니다. 정상 데이터의 average anomaly score는 높고 비정상 데이터의 average anomaly score는 낮습니다. 우리는 anomaly detection을 위해 임계값을 찾아야 합니다. 논문에서 언급한 방법에 따라 임계값을 계산합니다. 우선 테스트 데이터의 일부분을 선택하고 안내 이상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의 작은 부분에서 이상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임계값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F1 score 가장 높은 임계값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함수를 정의합니다. 최소 및 최대 average anomaly score 사이에 여러 개의 후보 임계값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함수는 이러한 후보 임계값을 반복하여 그 임계값에 대한 F1 score를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제일 높은 F1 score를 생성하는 임계값을 찾습니다. 이 베스트 임계값이랑 테스트 데이터의 average anomaly score 비교하여 결과 출력합니다. 참고 논문과 비슷한 결과 나옵니다. 논문 내 임계값 선택 방법은 엄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KDE를 사용하여 임계값을 선택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LSTM-based Bayesian 모델과 비교하면 초록색 부분이 우리 주요 개선 부분입니다. 모델 훈련이 완료된 후 먼저 트레인 데이터의 average anomaly score를 계산한 다음에 KDE를 적용하고 KDE 곡선을 찾아 임계값을 교정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average anomaly score와 임계값이 비교하면 anomaly detection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코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훈련 데이터의 average anomaly score를 계산합니다. 다음에 KDE를 적용하고 KDE 곡선을 그립니다. KDE에는 kernel 함수, bedweight라는 두 가지 중요한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kernel 함수는 가우스 함수이고 bedweight는 Zeroman's rule로 통해 계산합니다. bedweight 선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승에서는 Zeroman's rule, Scott's rule 지정할 수 있습니다. 뒤에 bedweight 성능을 비교할 때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R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bedweight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임계값을 찾기 위해 분위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알파 0.1, 0.05, 0.01을 선택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알파 0.1, 0.05, 0.01 대응하는 임계값을 조정합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임계값과 테스트 데이터의 average anomaly score 비교하여 precision, recall, F1 score 출력합니다. 여기 사용하는 임계값은 알파 0.05 대응하는 임계값입니다. 결과 보면 F1 score가 참고 모델보다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